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북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북한의 자연환경에 대해 배웠다면 오늘은 북한의 인문환경과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두 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인문환경은 인구분포, 도시, 경제, 교통 측면에서 찾아보고 두 번째 개방정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인구는 아까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약 2,500만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5천만이 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남한의 2분의 1 수준밖에 인구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살기 좋은 평야지역, 서부 평야지역, 평양 이런 서부 쪽에 평야지역에 많이 살고 그 북동부의 내륙에 산지가 많은 곳에서는 북동부에 산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는 인구가 많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 대표적인 도시들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100이라면 60명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는 있어요. 하지만 크게 발달한 대도시는 미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큰 10대 도시들 대부분이 평양, 남포 등 평안남도 쪽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최대의 도시는 평양이고요. 남한 최대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서울이죠. 서울 주변에 이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이 어디죠? 네, 인천이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평양 주변에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평양의 관문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인 남포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제 측면을 보면 공업 쪽을 볼게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기 이런 걸 만드는 군수공업 관련된 큰 규모의 물건을 만드는 중화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경공업이 우선이 아니고 중공업 우선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생필품이 부족합니다. 경공업을 별로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경공업에서 만드는 과자, 라면, 아니면 신발 이런 가벼운 것을 만드는 경공업이 좀 적다 보니까 생필품이 계속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 주요 공업지역은 평양 남포 공업지구가 북한 최대의 종합공업지구입니다. 그럼 다시 복습 한번 해볼까요? 남한 최대의 종합공업지구는 어디였을까요? 네, 수도권 공업지구였죠.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네 번째, 교통 보겠습니다. 북한은 철도나 도로망이 서해안 평야지대 주로 발달해요. 그래야 건설하기가 쉬우니까 평야 쪽이. 그래서 산이 있는 쪽 말고 평야지대 주로 서해안 쪽에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 철도교통이 있다면 철도교통이 발달해서 철도 수송이 주축을 이룬다고 북한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방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북한은 크게 네 곳을 북한이 계속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그래도 몇 곳은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곳 정도를 개방을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곳인데요. 지금 이곳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몇 개 없을 정도로 이 개방 정책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네 곳을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네,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요. 크게 네 곳입니다. 먼저 이 백두산 앞에 흐르는 여기 있죠. 이게 무슨 강이었죠? 백두산 앞에 흐른다고 해서 압록강 쪽에 보면 신의주라는 곳이 있어요. 이 신의주 경제특구가 있고 백두산에서 뒤쪽으로 흐르는 강이 뭐였죠? 그렇죠. 두만강이죠. 뒤쪽에 흐른다 해서 두만강이라고 보면 되고 이 낮은 선봉 경제무역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들어봤을 거예요. 개성공업지구가 있고 네 번째 금강산 관광으로 한때 붐이 일었던 금강산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먼저 이 네 곳 중에서 가장 북한에서 최초로 개방했던 지역이 중요하겠죠. 바로 이 낮은 선봉 지역이 이 경제무역지대가 가장 먼저 개방을 했습니다. 그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신의주 경제특구는 2009년에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관광으로 유명한 것 하면은 바로 금강산입니다. 2002년 설치했지만 지금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금강산 관광은 지금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개성공업지구 볼게요. 2002년에 설치했고요. 왜 여기에다가 개성에다가 공장을 지었냐? 바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공장을 지었었는데요. 이 개성공단을 지은 이유가 북한과 남한이 각각 잘하는 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해서 만든 건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어요.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건비가 상당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땅은 되고 그다음에 노동력,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합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럼 이 물건을 생산하면 주로 누가 쓰게 될까요?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은 다시 남한에 가져와가지고 남한 사람들이 쓰거나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성공단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개방 정책으로 개방되었던 지역들을 알아봤습니다.